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국내 새롭게 출시된 아우디 Q5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직접 시승을 해보기 전에 간단히 차량에 대해서도 공부할 겸 자료를 찾아보면서 구독자분들에게도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제 시승기를 보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아우디 Q5 페이스리프트는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만 먼저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가솔린 엔진은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으며 Q5 45 TFSI 쿼트로 컴포트와 프리미엄으로 나뉘게 됩니다. 컴포트 트림의 가격은 6,474만원이며 프리미엄 트림의 가격은 7,064만원으로 두 트림의 가격 차이는 약 6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Q5의 파워트레인의 특징은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에 12V 배터리가 추가된다는 점인데요. 타 브랜드처럼 48V를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그보다 전압이 4배 낮은 12V를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세미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무튼 그로 인해 출력은 265마력으로 동급 대비 조금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7단 에스트로닉과 결합됩니다. 아우디의 운동 성능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직접 운전해보면 또 어떨지 시승기를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실내에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존 8.3인치 디스플레이가 10.1인치로 커졌는데 경쟁 모델들은 12.3인치에서 14.5인치까지 적용되는 이 시점에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컴포트 트림과 프리미엄 트림은 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파워트레인은 모두 동일하고요. 옵션 부분에서 꽤나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단 컴포트는 19인치 휠에 반자율 주행이 빠진 크루즈 컨트롤에 후방 카메라만 적용됩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프리미엄 트림은 벤츠의 AMG 라인, BMW M 스포츠 패키지처럼 S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 더욱더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제공하고 반자율 주행 적용, 20인치 휠과 4피스톤 브레이크 적용, 우리가 사랑하는 통풍 시트 적용, 스포츠 시트의 적용으로 인해 허벅지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좀 더 넓은 범위로 잡아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360도 서라운드 뷰, 파킹 어시스트, 1열 이중 접합 유리, 2열 시트 수동 리클라이닝까지 적용됩니다. 이 정도 차이에 600만원의 금액 차이면 그냥 프리미엄을 사라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60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옵션 구성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컴포트는 너무 빈약합니다. 2021년 6월에 출시된 차량인데 반자율 주행이 없다뇨. A클래스도 아니고 A3도 아니고 Q5에서 말이죠. 무조건 프리미엄을 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익스테리어 차이점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컴포트고 어느 쪽이 프리미엄일 것 같으신가요? 5초를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5, 4, 3, 2, 1. 정답은 왼쪽이 컴포트고 오른쪽이 프리미엄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지만 큰 차이가 군데군데 존재합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면 일단 아우디의 상징인 팔각 싱글 프레임 그릴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컴포트는 세로형 디자인이 강조된 전형적으로 아우디스러운 그릴이라면 프리미엄의 그릴은 허니콤, 즉 벌집 모양의 고성능 느낌이 나는 그릴입니다. SQ8과 비슷한 형상이죠. 듣고 보니 완전 그릴이 다르죠. 그리고 좌우의 에어 인테이크 홀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컴포트는 디귿자, 프리미엄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알루미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도 달라요. 역시 S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된 프리미엄이 좀 더 멋지지만 사실 컴포트의 익스테리어도 저는 완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디자인만 보면 BMW X3와
메르세데스 벤츠 GLC보다도 저는 Q5 페이스리프트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돼요. 페이스리프트라서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측면부에서 큰 차이는 없고요. 컴포트 모델은 19인치 휠, 프리미엄은 20인치 휠이라는 차이점이 있고 휠 하우스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컴포트는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지만 프리미엄은 외장 도색 컬러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게 될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이라 이건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휠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컴포트에 적용된 19인치 휠도 상당히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후면부를 살펴보면 다 동일한데 하단 범퍼에서의 디퓨저 마감 소재와 머플러 유무의 차이를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지만 컴포트는 히든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가장 민감한 차이점인 히든 머플러와 듀얼 머플러의 큰 차이가 존재하죠. 다음으로는 아우디 Q5의 경쟁 모델로 볼 수 있는 BMW X3와 메르세데스 벤츠 GLC 그리고 제네시스 GV70과 파워트레인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먼저 Q5 엔진은 1984cc 4기통 가솔린에 12V 배터리가 추가되었고요. 변속기는 7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출력은 265마력에 37.7토크를 가지고 있고 복합 연비는 10.2km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 X3 20i 현재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로 말씀을 드리면 1998cc 4기통 가솔린이고요.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고 184마력에 29.6토크를 가지고 있으며 복합 연비는 9.5km입니다. X3와 Q5의 스펙을 비교해보면 Q5가 조금 더 나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X3는 곧 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은 어떨지 그때 또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과 비교해보면 1991cc 4기통 가솔린 역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아니고요. 9단 자동 변속기, 가장 다단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으며 출력은 258마력에 37.7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적으로 Q5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복합 연비는 9.2km로 복합 연비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GV70 2.5 터보와 비교해보면 배기량이 가장 큽니다. 2497cc 4기통 가솔린 엔진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304마력에 43.0토크라는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조금 동등한 기준에서 비교는 조금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합 연비는 9.7km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행해봤을 때는 아마 가장 낮은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들과 파워트레인을 비교해보면 모두 다 동일한 가솔린 엔진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Q5만 12V 배터리에 보조를 받기 때문에 출력이 265마력으로 수입 동급 차량 대비 조금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 또한 가장 높은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경쟁 모델들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V70의 길이가 가장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아우디 Q5는 벤츠 GLC보다는 조금 길고 BMW X3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도 GV70이 가장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고 벤츠 GLC보다는 조금 작고 X3보다는 조금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어요.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BMW X3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차량이 아우디 Q5 모델입니다. 전고는 또 GV70이 가장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의 기준이 되는 휠베이스는 벤츠 GLC와 GV70이 동일한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휠베이스는 아우디 Q5가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GV70이 가장 넓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아우디 Q5는 폴딩하기 전에는 넓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폴딩을 했을 때는 가장 작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결코 Q5가 경쟁 모델 대비 그렇게 큰 차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아우디 Q5를 봤을 때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 부분도 제가 직접 뒷좌석과 트렁크를 살펴보면서 시승기로 전달 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아우디에서 새롭게 출시된 Q5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시승하러 가기 전에
해당 모델의 학습을 하기 위해 만들어 봤는데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직접 실물로 확인해 볼 일만 남았네요. 짧은 시승이라 많은 정보를 전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Q5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도 곧 업로드될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아우디 Q5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